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과 관련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30일 잇단 선거 패배의 주 원인이 강경한 대북 노선 때문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선 이 같은 결과는 자유한국당이 자체 분석을 한 결과가 아니라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에 의뢰한 분석 결과입니다. 이 보고서의 정확한 명칭은 한국보수정당의 위기와 재건, 자유한국당의 선거 패배와 지지율 하락 원인 분석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는 유권자의 최근 정치 성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인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께서 이 보고서를 이해하시려면 용어 규정부터 인지하셔야 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조사 대상자를 지지자, 이탈자, 반대자로 구분했습니다. 지지자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찍고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찍었던 집단을 지지자로 규정했고, 이탈자는 박근혜 당시 후보를 찍었지만 2017년 대선 때는 홍준표 당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찍은 집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자는 두 번 다 한국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집단을 가리킵니다. 우선 세 집단으로 구분을 하고 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자는 24.6%, 반대자는 41.6%였고 이탈자는 34.6%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이탈자를 중도 성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에서는 좌파라는 말 대신 진보라는 말을 썼으니 사실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이 방송에서만 진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탈자들은 매우 진보 성향 0, 매우 보수를 10으로 봤을 때 스스로의 이념 성향을 5.02로 응답했습니다. 민주당은 3.17, 한국당은 7.96, 바른미래당은 5.81이라고 봤습니다. 보고서는 이탈자들이 인식하는 스스로의 이념과 한국당의 거리인 2.94가 민주당의 거리인 1.85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멀었다면서 이탈자들은 중도적 이념 성향을 갖고 있지만 진보 진영으로는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탈자들의 안보 성향 역시 지지자보다 반대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즉 한국당보다 민주당의 안보 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 이탈자는 3.01, 반대자 2.91, 지지자는 3.25였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놓고도 이탈자는 2.65, 반대자는 2.43, 지지자는 2.92였습니다. 남북협력 강화에 대해선 이탈자 2.08, 반대자 1.94, 지지자 2.43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외교안보 쟁점에 있어 한국당이 지속적으로 강한 보수적 태도와 적대적 대북관을 견제해왔다는 점이 한국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한국당과의 이념거리를 증가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탈자들은 국방안보 및 통일 관련 현안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당으로 민주당 43.88, 한국당 29.52 순으로 답했습니다. 연구소는 이탈자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보수적인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자 노력해온 한국당의 노력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경제복지 분야에서는 이탈자가 지지자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 확대는 이탈자 2.86, 지지자 2.93, 반대자 2.63이었습니다. 고소득자 증세에 대해서는 이탈자 1.78, 지지자 1.79, 반대자 1.61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도 이탈자는 2.51, 지지자는 2.69, 반대자는 2.26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경제 및 복지 쟁점과 관련해서 지지자와 이탈자 사이에서 유미한 선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경제 및 복지 쟁점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한국당에 대한 지지 철회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한국당이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집중해왔던 외교 안보 쟁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고 보수정당의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는 한편
아직까지 특정한 정당이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경제 성장, 출산과 육아, 교육, 주택, 부동산, 이민 등의 쟁점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또한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조사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 이탈자는 정치인 호감도와 관련해 문재인 체제 5.41, 유승민 체제 4.28, 심상정 체제 4.27, 김병준 체제 3.77, 안철수 체제 3.64, 손학규 체제 3.47, 홍준표 체제 3.06 순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들의 정당 호감도 역시 민주당 5.04, 바른미래당 3.84, 정의당 3.83, 한국당 3.54 순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다소 충격적인데 이탈자, 그러니까 박근혜를 찍었지만 2017년 대선에서는 홍준표가 아닌 다른 후보를 찍었던 국민들이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등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고 정당에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당을 이탈한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은 아직 한국당으로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지난 선거들에서 한국당이 강경한 대북 안보 정책을 고수하고 대부분 현안에 대해 합리적 실용적 정책을 띄우지 못한 것이 실패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당 지지자들 중 이탈자들은 진보 세력에 완전히 편입된 것이 아니라 대안적 보수 세력을 찾고 있다면서 제1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를 포용성, 사려 깊음, 진정성으로 재설정하고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참고로 이날 의원총회에서 해당 보고서에 대해 토론을 신청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한국당의 현 주소를 서울대 용역연구팀이 여과 없이 조명한 것 같다며 앞으로 한국당은 용역보고서 내용대로 쇄신과 변화를 위해서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의 안보관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좋은 충고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김용태 사무총장은 대북 안보 정책에서 유연성과 대안 제시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본인의 소견을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이번 서울대 연구 결과는 탄핵이란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연구라는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존재합니다. 지지자 24.6%는 두 번의 대선에서 한국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기에 이를 보수 이념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보고 반대로 반대 집단 41.6%는 두 번의 대선에서 한국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졌기 때문에 좌파 이념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본다고 할 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당연히 중도 성향 집단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는 선거 패배 원인은 적대적 대북관 때문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물론 보수파 진영이 갖고 있는 대북관과 안보관의 본질은 유지한 채 좀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필요성은 분명 있어 보이지만 그 본질을 한국당이 수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좌파 정권의 대북평화쇼로 온 국민이 평화라는 뽕을 맞고 헬렐레 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 비핵화와는 동떨어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볼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한국당이 현 좌파 정권의 평화 공세에 잔뜩 눌려서 보수우파의 건전한 대북관과 안보관을 국민들께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지 현 정권의 친북 정책을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정말 지랄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